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복호입니다. 이번 주 금토일 3일간 독립출판 관련된 행사가 우리 마포에서 열립니다.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독립출판 북페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퍼블리셔 출판인이란 뜻이죠. 왜 영어로 이렇게 어렵게 행사 이름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립출판 축제입니다. 독립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출판이 대개 이제 기성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 작가가 있고 또 그 작가들이 글을 쓰는 것을 출판사에서 대신 이 인쇄로 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작가가 좀 상업성, 꼭 상업성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유명인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은 굉장히 이 글을 쓰는 능력이 좀 특별하다거나 그런 소수만이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출판은 직접 책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편집, 디자인, 마케팅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혼자서 작업해서 책을 출판하는 그런 것을 독립출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넓어지죠. 특히나 이 출판으로 가는 통로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주어집니다. 이 책이 상업성보다는 자기가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 내가 좀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실험적인 그런 출판을 해보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출판을 얘기해서 독립출판이라고 합니다. 출판계의 인디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 마포 FM과 좀 비슷하죠. 마포 FM도 방송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독립출판은 출판계의 마포 FM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토일 홍대 앞 이 무신사 테라스에서 행사가 3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띄워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망원동에 적당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사립 민간 도서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조재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다음 주 금토일 3일간 우리 마포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이 새우젓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 마포문화원의 최재용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 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오랜 동안에 휴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 동안 구의회를 열지 못했는데 드디어 구의회를 엽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문을 엽니다. 10월 16일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을 한 명을 추가 선임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새로 뽑게 됩니다. 이번 이제 마포구의회가 오랫동안 이제 정지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포구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돼서 현 마포구청장의 주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효도밥상이라든지 그리고 레드로드 사업과 관련된 그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의회 안에서 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힘 그리고 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간의 갈등이 증폭이 되었고, 거기에 또 마포구에서 구의회에 파견되었던 구청 직원 9명을 구청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마포구의회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구의회가 사실상의 정지 상태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갈등을 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한 명을 더 선임을 해서 여야 간에 8대8로 만들자. 그리고 야당에게는 여당에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준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포구청에서 불러들인 파견직 공무원 파견을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돼서도 일정한 아마 양보와 타협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의회가 열리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구의회는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본회의를 열고요. 17일에는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상임위원회는 그동안 이제 구의회가 사실상의 정지 상태이다 보니까 밀려있는 안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밀려있는 안건 중에서 우선적이고 좀 급한 거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18일 수요일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네, 또 추가로 이 심의해서 통과하게 되고 19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네,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전 심의를 거친 안건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번 그 외에 조례안 뭐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네,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것만 좀 보면은요. 마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이 네,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도 네, 새로 올라와 있는 거요. 그리고 마포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도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포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도 네, 새로 이 발의된 네, 이 조례안이고요.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관련된 조례안도 네, 새로 올라왔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련된 조례안. 네, 그리고 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련된 조례안, 뭐 이런 네, 새로 만들어진 예산안이 심의되고 통과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가 이 종량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종량제 이 쓰레기, 이 종량제 쓰레기는 이 소각 처리되는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문제, 네, 그리고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마포구가 지난 7월에 마포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20톤 분량의 쓰레기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결과 음식물과 재활용 자원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네, 들어온 실태를 파악했고 이게 이제 심각하다고 그때 이제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동별로 생활 쓰레기 연간 배출량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업장이 많은 서교동과 연남동 합정동의 배출량이 마포구 전체 평균 배출량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면은 다량 배출 사업장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이렇게 이 자체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 봉투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포구의 환경공무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청소 담당 환경보안관으로 구성된 85명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량 배출 사업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생활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것도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까지 이 위반한 경우를 540여 건을 적발을 했고요. 470여 건과 관련돼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관련된 민원이 나오는 곳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곳은 이제 홍보요원 10명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배출 방법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안내를 계속 하고 있고요.
285곳에 홍보물을 배포했고 2,320여 건의 계도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포에는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가 많은데 이곳에서 커피를 만들고 나면 원두찌꺼기, 이 커피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이 커피박을 분리배출을 추진을 해서 이거를 이제 퇴비나 연료용 펠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는 이제 커피박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포 100곳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커피박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정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2024년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해서 사업을 제안한 거죠. 그동안 이제 쭉 제안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심의를 통해서 21건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1건에 대해서 주민들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10월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 21건 중에서 3건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 참여 예산 사업 투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 사업, 요즘 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분들, 황토길만이 아니죠. 그냥 이제 맨 땅을 맨발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업이라든지 마포 음식문화 축제 관련된 예산, 그리고 용강마을의 전통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 환경 미화나 화단 조성하는 사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21개 사업이니까요. 오셔서 좋은 사업 선정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마포 진로박람회가 열립니다. 얼트컷 공원의 평화광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마포에 있는 13개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2,5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보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이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저희 마포 FM도 라디오 체험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90여 개의 부스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직업과 관련된, 그리고 환경 체험 부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환경 체험 부스에서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포토 스팟 미션이라든지 이런 환경 프로그램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장래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좋은 행사입니다. 많이들 학생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성산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의 보행 환경 개선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의 다리가 길기도 하죠. 길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자동차 중심의 다리라서 이 건너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건너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건너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 중심의 한강 다리의 보행 환경을 좀 개선을 해본다고 합니다. 좀 눈에 띄는 것은 서강대교입니다. 서강대교 밑에 보행로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성산대교에 대규모 전망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포대교에 보면은 여의도 쪽으로 생태 체험관이 있습니다. 네, 밤섬 생태 체험관인데요. 네,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고 추진을 하게 되겠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용역은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서강대교, 성산대교, 마포대교 다 이제 마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리라서요. 네, 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서강대교 밑에 보행로를 별도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교량 다리 밑에 보행 데크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 자전거 사람들이 좀 쉽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중랑구에 있는 겸재교하고 유사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행로가 설치되면 위에 원래 있는 이제 보행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강대교 밑에는 밤섬이 있죠. 네, 남설아습지인데요. 이 남설아습지 밤섬은 사실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강대교 밑에 이렇게 보행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밤섬을 알리고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산대교와 마포대교에는 이제 전망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마포대교와 성산대교, 뭐 예전에도 서울시에서 큰 다리 위에 카페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사용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서강대교 밑에 보행로는 좀 관심을 좀 저희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연남동에서 이 주민 화합 대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4일 10시부터 5시까지 연남동 경의선 공원 마지막에 있는 세목길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망원동의 적당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민간 도서관이 구립이 아니고 이제 사립 도서관인 거죠. 네, 도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관련돼서 조재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망원동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조재일입니다. 네.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독서토론 강사이고요. 예. 팟캐스트 팟빵 방송에서 북 오브 파이라는 독서토론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독서토론 했던 기록들을 소개하는 적당히 책방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도서관 관장님이신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민간 사립도서관이에요? 네, 맞아요. 네.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살아서 작은 도서관으로 세워진 네. 도서관입니다. 국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네. 네. 민간 사립도서관. 네. 먼저 이 적당히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적당히 도서관은 망원동에 있습니다. 네. 책을 보거나 빌려보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독서 토론이나 인문학 강연, 필사 모임 등의 네. 특색 있는 문화 공간이 되고자 지난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름 의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5년째 지금 공동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저의 닉네임이 적당히여서 네. 그대로 사용했는데 최근에 이게 그리스 철학의 중용이라는 의미가 아니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듣기에 좀 멋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맞다라고 제가 동의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스 철학의 중용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듣고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확인은 안 해보셨군요. 네, 검색해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때 대화한 이후로 그렇게 하기로 네.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적당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적당히 기준이 하나도 없이 인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런 닉네임을 정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대로 어떤 일을 만나거나 할 때 이거 적당히 잘 해놓고 적당히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적당히 잘 되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참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적당히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적당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쨌든 조일재 씨께서 적당히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9월에 문 여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 9월인 거죠? 올해 9월인가요? 아니라 지난 추석 명절 전에 열어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문 열은 지 얼마 안 된 도서관입니다. 네. 지금 한 달도 안 됐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제안해 주셔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한 달도 안 됐으면은 운영이 어렵냐, 괜찮냐 물어보기도 좀 그러네요. 일단은 소위 흔히 말하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뚜껑을 이제 막 열었으니까 조금 지나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사실 민간에서 도서관을 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요. 도서관 어떻게 열게 되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에 작은 서점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좀 부끄럽지만 잘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5년 동안 독서토론 방송도 하고 하면서 책에 대한 애정도 많고 여전히 관련한 독서 문화나 독서토론 문화가 더 발달하길 바라는 마음이 좀 계속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점이 아니라 한번 도서관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물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사실은 대부분은 돈 때문에 어렵지만 그거는 사실 안 먹고 안 쓰면 어떻게 하면 견디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이제 말이 안 통하거나 아까 적당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기준이 없거나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
대화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도서관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살펴보고 네. 기준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네. 마침 뭐 약간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뭐 월세 임대료에 좀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 그 망원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월세를 안 내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월세를 좀 저렴하게? 네네. 그러시구나. 근데 그 동네 책방을 해보셨어요? 서점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아서 뭐 했다고 말을 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5년간 그 독서 토론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책방을 5년간 운영했다라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5년 동안 독서 토론 방송을 이 인터넷 팟빵이나 이런 데서 해보셨나 보죠? 네네. 그 팟빵 팟캐스트에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북 오브 파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이 책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나 이 대화, 소통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그런 거를 정말 좋아했구나라는 걸 새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동네 책방이 마포에 정말 많죠. 한 60개, 70개 정도가 이제 마포에 있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서점 책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책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서관을 여셨는데 도서관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독서 토론 모임이나 필사 모임 등에서 이렇게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비를 받을 생각이고요. 예. 당연히 이제 회비만으로는 어렵고 저희 마포 FM 방송처럼 많은 분들의 그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말씀드린 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는 사실은 아직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망원동 지역, 마포구 지역에서 독서 문화, 독서 토론 문화가 잘 발달하기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거든요. 제가 생두를 매일 직접 조금씩 볶아요.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도서관에 오시면 아주 향기 좋은 커피 향도 맡으시면서 신선한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카페를 따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취미로 예전에 2005년도 더치커피라는 말이 우리나라 더치커피 사용되지 않을 때 어떻게 외국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더치커피도 혼자 내려 마시고 이제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이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네. 지금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2시부터 7시고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운영을 짧게 하냐, 너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너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편한 건 아니고요. 그 외의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나 독서 토론 같은 것들을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시간은 짧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 강연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거고 문자나 SNS 소통은 상시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하는데 나머지 3일간도 도서관을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간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 열는 시간. 도서관 책을 보거나 빌리는 시간은 2시부터 7시이고요. 2시부터 7시. 네. 5시간이네요. 네, 걱정하지만 너 너무 편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전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도 계속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수고할 예정입니다. 사실 도서관이면은 기능이 어쨌든 책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장소는 좀 많이 확보하셨나요?
네, 공간은 한번 찾아와 보시면 좀 아늑하고 예쁘고 또 쾌적한 공간으로 잘 꾸민 것 같고요. 네. 물론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음. 여러 의견 받아서 계속 예쁘게 꾸며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장소 얘기는 안 하시네요. 장소 책이 망원동 몇 권 정도? 네. 장서요. 네, 장서. 네. 마포구에서 정한 기준으로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려면 네. 네. 장서는 이제 1,000권 예.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기준은 이제 훨씬 넘긴 상태이고요. 네. 그러시구나. 네. 작은 도서관의 기준은 어쨌든 넘겨서 책을 네네. 갖고 있으신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기존 도서관보다는 이제 책이 좀 적은 거잖아요. 네. 적은 그렇죠. 거면은 나름대로 이 큐레이션이나 뭐 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좀 모으셨나요? 네, 사실은 개인적인 그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희 도서관의 장점이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난 독서토론 방송 공동 운영했던 그 데이터들이 좀 쌓여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거나 또 이 책으로 이렇게 대화할 거리가 있다라든 이런 큐레이션들이 충분히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딱히 어떤 방향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궁금하면 네가 찾아봐라. 당연히 찾아와 주셔야죠. 많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하면 작은 도서관들이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네. 어린이 유아들을 좀 타겟으로 하거나, 네. 여행 도서관 그런 컨셉을 잡으신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특별한 네. 컨셉을 잡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예. 유아들이나 어린이용 그림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양하게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 이 사립도서관, 민간도서관이 운영이 되려면은, 이 도서관의 회원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네, 그래야 그리고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적 지원, 지자체나, 이런 것에 공적 지원이 좀 더해져야지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재정은 좀 어떻습니까? 재정은 지금 이제 막 시작했고, 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뚜껑이 이제 막 열렸으니까, 열린 뚜껑으로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는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1년, 2년 정도는 네. 그냥 이렇게 혹시라도 너무 배가 고프면 흙을 파먹더라도 1년, 2년 정도는 이제 또 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도서관을 지금까지도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세워질 수 네.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운영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렵더라도 어쨌든 2년, 3년 정도는 꾸려가 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이상을 해주시기를 네. 응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응원해야죠. 네네. 네. 그 도서관 운영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거는 화요일, 목요일 2시, 7시 요인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 독서 토론 프로그램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름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백희나 구름빵, 작가의 유명하죠. 네. 그 다른 책이 있거든요. 그 연희와 버들도령이라는 책으로 네. 그림책이라든가 두근두근 내 인생 김혜란 작가님의 다른 단편 가지고 네. 즐거운 토론 시간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약간 도서관이랑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통기타 초급반도 목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필사 모임이나 또 책을 읽는 낭독 네. 모임 같은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통기타 초급반이라는 것도 사실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예전처럼 책만 빌려서 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들도 도서관들이 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많으면 좋죠. 네.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더 고생하겠습니다. 네. 그 도서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망원 1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고요. 주민센터 바로 그렇죠. 건너편.
네, 그 주민센터에 있는 그 인접한 찻길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 찻길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아. 편의점 위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동주민센터, 망원 네. 일동 동주민센터 근처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바로 앞에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제가 뭘 잘 해낸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인터뷰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망원동, 서교동 젊은 그 합정동 지역은 젊은이들의 거리이고 인기 있는 곳이고 네. 마시는 곳도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대로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나이가 적으시든 많으시든 각자의 고민의 흔적들이 책과 함께 어우러져서 영양가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우리 적당히 도서관이 적당한 도움이 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도서관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적당히 잘 되는 것보다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립, 구립 도서관도 뭐 필요하지만 이렇게 민간에서의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망원 일동 동주민센터 근처에 적당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립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가셔서 이 도서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적당히 도서관의 조재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계속해 주시고요. 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7MHz 마포 FM에서 띄워드리고 있는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열리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지금 한창 준비 중일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원의 최재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마포문화원장 최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올해 16회째잖아요. 네. 네. 올해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마포의 이제 대표적인 축제인데 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네.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이번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 예정이고요. 예. 이 축제는 처음에 도화동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어 오던 마포나루 복사골 새우젓 축제를 2008년부터 마포구를 대표하는 구 단위 축제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축제의 컨셉 및 특징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예. 일단 지역 예술인 참여 행사가 많고요. 지역 예술인 참여. 네. 네, 그다음에 예년에는 없었던 어린이 놀이마당을 좀 활성화해서 네.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놀이마당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청장님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 친환경 축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예. 그래서 먹거리 장터에 그 예전에는 일회용품 식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다회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네. 줄임으로 친환경 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마포복지재단에서 나눔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는 나눔 줍깅 대회, 나눔 네. 폴리마켓, 나눔 바자회를 운영해서 그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네. 기증하는 마켓도 있고 네. 바자회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나눔 줍깅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같이 그 쓰레기를 줍고 환경 정화하는 것을 어떤 네. 대회로 만들어서 예. 그거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크게 좀 변화된 특징이 친환경 축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네요. 네. 네네. 축제 하면은 사실 늘 끝나고 나면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네. 나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좀 줄이자. 네. 이게 이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고 변화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음식을 파는 곳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줍깅이나 폴리마켓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좀 이렇게 증진시켜 보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새우젓 축제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우젓 판매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요. 네. 새우젓 장터 새우젓 파는 곳 8군데하고 네. 그다음에 특선물 장터 20군데 네.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 11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년보다 틀려가지고 특선물 장터를 조금 더 늘리고 있습니다. 네, 네. 특산물 장터가 더 많아졌고 새우젓 장터는 8곳. 네. 네네. 전국의 유명 산지에서 새우젓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이 지난번 선별할 때도 국내산으로만 새우젓 장터에 올라서 판매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네. 이 새우젓은 어쨌든 서울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을에 이제 김장 담글 때
예, 새우젓이 그렇죠. 꼭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는 이제 새우젓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네. 아, 그럼요. 예. 네. 이게 지금 시중보다 좀 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조금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80% 정도 네. 가격에 한 20% 네네네. 정도 이제 싸게 10에서 20%는 좀 싸게 파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그 눈에 띄는 뭐 행사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니까 그 마포나루에 이제 황포 돛배가 입항하는 네, 네. 그걸 이제 재현하는 행사들이 또 진행이 되죠. 네, 올해는 그 황포돛배 입항 지연식에 네. 그 마포 황보자 입항 지연곡도 있고요. 아, 예, 저희가 그 마포에 자랑하는 그 몇 분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네. 직접 나오셔서 뱃놀이도 입항 지연식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예. 아, 황보자에 나오는 입항 장면을 재현하는 마당극도 네, 마당국도 있습니다. 마당극이 진행이 되네요. 네. 네. 독특하고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년하고 조금 틀리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무대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특설 무대 만들어지고 뭐 수변 무대도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무대가 많아지는데요. 네. 네, 첫날 20일 날은 그 저녁에 그 특설 무대에서 딜라이브가 함께하는 착한 콘서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변 무대에서 하는 마포 팔경 재즈 공연도 있고. 재즈 공연. 네, 둘째 네. 날에는 아침에 총장님 모시고 건강 걷기 대회. 걷기 대회. 네.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노래 자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마포 팔경 수변 무대에서 마포 팔경 제주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희가 그 공식 행사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네. 5시부터 6시까지. 예. 그걸 하고 있고, 그 뒤로 TBS 손태진의 수입 랑데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예. 올해도 네. 많은 그 공연이나 이런 행사 또는 그 지역 예술단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많은 구민과 아니면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예.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우리 마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네, 대표적인 축제이고 무대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네,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축제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매년 70만 명 이상씩 참여하는 그 큰 축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총장님을 비롯하여 그 모든 그 공무원들과 저희 문화원이 철저하게 네. 안전과 또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그 의식이 좀 남달라서 정말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이 주민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저희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옛 마포나루에 활기찼던 포구 문화를 재현하고 네. 구민과 저희 마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저희 마포를 찾아서 먹거리, 볼거리, 네. 놀거리를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올해는 특히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 많이 했고요.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친환경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일회용품은 사용 안 하고 다회 용기 사용하는 걸 했으며 예. 특히 나눔, 네. 수익을 나누는 행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 오셔서 많이 보시고 예. 즐기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친환경 축제이니만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네, 네네. 중요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다회용품 같은 거 갖고 오셔서 거기에 이제 넣어 가시는 것도 아유, 굉장히 그런 좋을 것도 것 좋죠.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남았는데, 네,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네,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함께 즐기시고 또 많은 것들을 보시고 함께 즐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마포의 최대 축제이죠. 네, 늘 50만 이상, 70만 명까지 모이고, 이때 또, 이 억새 축제하고 같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해서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축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네, 굉장히 많은 축제이니까요. 네, 많이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관련돼서 마포문화원의 최재홍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네, 가을이라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열립니다. 그런 행사들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도 좀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